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전반의 종목들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 에코프로 BM 같은 케이스도 꼭 이제 편입해야 되는,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BM은 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2020년에 특히 많이 좀 화제가 됐던 거기는 한데, 그린 산업,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과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시점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대표적인 것들 이제 위원님이 커버하시는 것들 중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이내믹스가 다 다르고, 풍력 다르고, 태양광 다르고, 전기차 다르고, 수소 다르고 다 달라요. 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풍력, 태양광은 이미 해외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예, 풍력의 대표주들이 있고, 태양광의 대표주들이 있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의 대표주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당하는 기업이 어떤 엣지가 있느냐, 또는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느냐,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뭐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좀 많이 그 회자되는 이유는 돈을 버는 회사는 없어요. 글로벌 전체에. 아직은. 네. 수소 관련된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업체만 돈을 지금 일부 벌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을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PSR 기준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글로벌 전체를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나는 뭐 신재생 에너지니까 PER 뭐 한 30배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라고 봤는데, 어느 날 또 뭐 이렇게 시황이 안 좋아져서 뭐 한 고점 대비 뭐 몇십 %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견디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저한테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항상 좋다는 얘기만 하죠. 아, 댓글 좀 읽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댓글 저는 아예 안 봐요. 알겠어요. 네. 근데 뭐 뻔합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좋죠.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잘 견디다가 2020년, 21년 같은 장을 만나서 엄청나게 벌고. 뭐 네. 10배, 열 몇 배씩 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뭐 40%, 뭐 한 50% 빠지니까 네. 뭐 저를 욕을 하겠죠. 그러나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빠진 주식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또 굉장히 다 많이 빠졌잖아요. 모든 주식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지금 최근에 바닥을 그린 산업주들은 먼저 잡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희망차요, 그린 산업주들은. 왜냐하면 미국의 예산이 다시 이제 대규모 예산의 집행을 앞두고 있고, 유럽도 지금 푸틴 때문에 내년부터 풍력 태양광 시장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다른 산업들은 보면 긴축이냐 아니냐, 침체냐 아니냐를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린 산업은 어떻습니까? 푸틴이 물러가든 안 물러가든 이미 EU는 네.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확정 발표를 했어요. 네.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유럽의 풍력 태양광 시장은 푸틴이 던진 돌 때문에 예. 시장이 2배 이상 커집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국도 예산 집행이 확정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린 산업은 다시 희망 찾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은 그린 산업은 항상 수익을 줍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제 대표주니까 CS 윈드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20년 그 코로나 때 팬데믹 직전이 17,000원대였는데 이게 7,700원까지 갔다가 그해 연말 고점이 얼추 9만 원.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 그거가 그래요? 훨씬 더 오른 겁니다. 아.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 올랐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네요. 그러다가 뭐 2021년 내내 쉬어갔다가 사실 이게 올해만 놓고 봐도 6만 5천 원대에서 4만 5천 원까지 이거면 진폭이 얼마야?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야, 지금 뭐 한 반년 사이에 여러 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에너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고 에너지 관련주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거를 견디는 사람만이 수익을 내는 것이다. 또 이렇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기간이 길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5년, 10년, 뭐 작게는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저런 진폭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하면서 뭐 본전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네. 저거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려운 게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솔루션 차트인데 팬데믹 때 이 하나 솔루션도 거의 뭐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얼마입니까? 4만 7, 8천 원? 거의 5만 원 넘기도 했었고 근데 한 1년 반 쭉 밀리다가 요거는 이제 7월 말 8월 초 근 한 2주 사이에 거의 뭐 한 1년치 낙폭 한 방에 만회를 해버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뭐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 혹은 한두 개 분기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 거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은 대박을 치겠죠. 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쵸.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중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어닝 시즌이기는 한데 막 단기 분기 실적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네, 어닝 쇼크네 이런 것들 막 많이들 계산을 하고 막 따져보고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웃으신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근데 회사마다 예. 다 다르고 네. 종목마다 다 다르고 다 해서 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는데 중장기 성장 산업에 있어서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뭐 그 쇼크를 가지고 네. 그 산업을 그 주식을 평가하고 산업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죠, 당연히. 네, 전혀 맞지가 않죠. 조금 그 최근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그 뒤로 이제 미중 관계가 더 이제 조금 냉랭해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뭐 자기네도 이제 뭐 뭔가를 제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좀 큰 이슈입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어느 정도 가면 전혀 큰 작은 이슈도 안 됩니다. 그건. 아 그래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유엔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하고 유럽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존 케리입니다. 네. 파리 협약을 이제 성사시킨 당사자이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유엔 총회 때 중국이 이제 원래는 탄소 감축 그 중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시진핑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2060년 이전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자.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협력을 중단한다는 말이 중국이 이 탄소 감축을 안 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하고 우리하고는 협력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너네는 너네 알아서 해. 그렇죠. 이거.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린 산업을 열심히 부양하는 이유가 네. 단순하게 환경 이슈, 탄소를 감축을 해서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다 그냥 거칠애성 코멘트입니다. 서로 미래의 산업을 두고 팍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 지금 바이든이 왜 이번에 이제 3,69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느냐? 네. 중국이 엄청나게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그린 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뭐 전기차, 풍력, 태양광 거의 모든 수소까지도 최근에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딜,
거의 그것도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그린딜을 이미 발표를 했고 네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이 뭐 서로 그냥 정책적인 조율을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린 산업 안 할 거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 동맹국들끼리 열심히 할래.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의 그린 산업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중국은 아마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유가, 천연가스 가격 급등, 또 이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이런 것들에 이제 거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국에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신재생 에너지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좀 트리거는 더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예전에는 자원 개발이었죠. 석유 캐고 석탄 캐고. 석유나 석탄을 내 돈으로 예. 광구를 이제 탐사를 해서 하자.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아니 외국에 뭐 광산을 사든지 막.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재생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단기간에 전력난을 갖다가 유럽 같은 케이스는 전력난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파워 EU라는 그 계획안에 보면 풍력 태양광에 관련된 얘기, 수소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은 600기가, 풍력은 510기가를 2030년까지 설치하자. 네. 뭐 이런 내용. 그걸 가지고 재생에너지 그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은 없죠 이제는. 방향은 명확하고. 네. 그 아까 지금 전체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딱 드는 생각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이제 한 10% 남짓.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이 이제 쓰고 계시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랑 최근에 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들을 봤을 때 좀 투자 메리트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전지주들은 네. 주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항상 그게 고민이죠.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고 그 오른 게 이제 정당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뭐 지금 5배, 6배, 뭐 10배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이제는 종목별로 예. 이게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네.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케이스도 지금 시총이 뭐 어쨌든 10조가 좀 넘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보시면 이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다르죠. 예전에는 거의 뭐 굉장히 이 타겟 프라이스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컸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BM은 어쨌든 이제 글로벌 3원계 배터리, 특히 네. 하이니켈계 배터리 이 양극재 회사로서는 아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좋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꼭 이제 편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관 종목이죠.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신흥 SEC 같은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죠. 네.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10배대. 네.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배 초반.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좀 길게 보고 한 2, 3년 보고 사신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겠죠.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찾아서 네. 직접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유사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저희가 커버하는 회사들 중에서 네. 뭐 DI 동일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아직 배터리 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전기차주 하면 그냥 주르륵 다 사면은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빠지고 이제 이런 시장에서 네. 이제는 이제 종목별로 좀
그 주가의 다이나믹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전반의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의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이 네. 미국 내 생산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업체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예요. 중국이 태양광처럼 전 세계 시장을 또 막 배터리 쪽에서도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미국의 그 그린 부양안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힘들어진 거죠. 아하. 예, 힘들어져서 우리는 이미 미국의 파트너잖아요. 네. 셀 메이커들이 다 JV를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린 부양안 안에 전기차,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업체들한테. 혹시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그 리포트를 내셨는데, 그러니까 왜 양극재도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LNF라든지. 네. 그래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막 비교 우위를 좀 꼽자면 좀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에코프로 BM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대용량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 네. 그러니까 하이 니켈, 우리가 니켈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용량이 좀 배터리가 셉니다.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력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그래서 최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뭐 불도 났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죠.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아. 그래서 안 좋은 시기에도 계속 이제 중장기 가이던스를 회사가 이제 올릴 정도. 네. 그 회사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의 가이던스는 계약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고객들의 러브콜이 좀 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뭐 계속 이때까지 뭐 실적들도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네, 예상보다 계속 이제 더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 유럽이 우리가 이제 거의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파트너가 된 네. 우리 업체들 그 셀 메이커들이 이제 에코프로 BM의 네. 의존도가 좀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뭐 성장이 네. 2026년까지 캐파 증설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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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달성된다. 그 고객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증설하는. 그렇죠. 그거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글로벌 경쟁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또 유럽 쪽에서도 뭐 유럽 업체들이 뭐 바스프도 있고 유미코도 있고 몇 개 회사들이 지금 뭐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죠. 특히 하이니켈 쪽에 있어서는 네. 에코프로 BM이 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또 이제 LNF가 지금 네. 이제 서플라이어가 돼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우리 업체들이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2차전지 소재주들 역시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 고민이 들 법하긴 한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린 산업과 동일하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아직 그 성장 여력은 많이 남아 있죠. 네네.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그게 뭐 열 몇 배씩 오르고 이런 구간은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끝내기 전에 그래도 이제 그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할 때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끝낼까요? 예. 단기 실적, 중장기 실적을 이제 다들 고려해서 좀 균형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당연히 길게 보고 가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마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하듯이 그러니까 단기 실적에 따라서 팔고 사고는 하되 네. 항상 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언제 사야 되느냐 네. 이걸 이제 고민하는 산업이 되면 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하느냐가 언제 아니라 팔아야 하는 것보다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고 네. 이때 뭐 그 단기 실적이 너무 변동성이 크면 네. 뭐 당연히 그거는 좀 팔았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러나 어쨌든 길게 보면은 언제 팔아야 되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언제 사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린 산업 관련된 투자는요. 제 리액션 지금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회사 불이 날 때 사야 되나? 그 회사 회장님이 나쁜 짓 했을 때 샀어야 되나? 약간 그렇게 그렇죠. 또 예, 생각 드시는 예.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S 윈드 같은 케이스도 올해 CS 윈드가 단기 실적이 안 좋아요. 이익이. 네네. 근데 어떤 업황이라든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 공장을 직접 인수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럼 고정비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매출액이 증가는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CS 윈드가 누렸던 이익률에 비해서는 좀 낮겠죠. 네. 고정비가 큰 회사들이 그 법인들이니까 길게 봤을 때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확 커질 거니까 거기에 공장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올해 사야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차곡차곡 잘 모아 두셨으면 이미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고 네. 내년 이후를 이제 고려하면은 이제는 한 몇 년 가져가도 되겠네. 이런 지금 아주 안도의 네.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언제 사야 될까를 고민하는 비즈니스가 이 이제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인데 우리의 주식 환경은 좀 그렇지 않으니 우리 주식 환경 언제 팔아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를 이제 욕하시면 됩니다. 예. 댓글. 네. 농담이고요. 저희가 사실 그 한병화 위원님을 통해서 2020년도 뭐 이렇게 짧게는 그렇게 한데 사실은 애널리스트 생활은 거의 뭐 굉장히 오래 해오셨었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항상 이제 변동은 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하지만 그 방향성을 믿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또 한병화 위원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그래서 더 구하는 거죠 말씀을. 네. 오늘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